그러면 그렇게 관심사가 있고 나름대로 막 표현을 하려고 막 해도 노출이 잘 안 되고 하는 문제를 되게 좀 좌절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같은 내용이라도 검색어로 쉽게 노출시킬 수 있는 앨리스만의 비결 뭐 이런 게 있나요? 제가 마케터로 일을 하다 보니까 네. 제 나름대로 좀 정리를 해서 저뿐만 아니라 주변 분들이 좀 여쭤보실 때 말씀을 드리는데 네. 이제 블로그 지수라고도 말을 많이 하는데 블로그 인지도랑 그다음에 네. 이제 스팸 여부 그리고 키워드 찾는 거를 좀 이 세 가지를 중요하게 보거든요. 예, 예. 그래서 블로그 인지도는 그러니까 블로그상에 글을 썼었을 때 네이버 자체가 이 글은 유의미한 글이라고 좀 찝어줬었을 때 네. 노출이 잘 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글을 이 블로그상에서 볼 수 있으면 블로그 인지도가 좀 올라간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왜냐면 유입도 많이 되고 유입이 된 사람들이 댓글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좋아요도 눌러주고 하면은 어쨌든 이 글에 대한 이제 뭐 보증은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게 이제 스팸하고도 엮이는데 그 마케팅뿐만 아니라 광고 쪽에서도 그 블로그를 많이 쓰는데 네, 그냥 블로그를 개설해놓고 자신의 글을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투데이가 10, 50 이렇게밖에 안 돼도 그 광고 회사에서 당장 컨텐츠를 만들 수가 없으니까 예, 예. 그 글들을 가져가서 배치만 바꿔서 좀 올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스팸을 걸러내기 위해서 네이버가 항상 로직을 바꾸고 이제 예의주시 하는데 네네. 거기에 걸리지 않으려면 뭐 이제 백과사전이나 아니면 책에 나와 있는 글을 계속 발췌해서 복붙을 하거나 이러면 스팸에 걸려서 노출이 또 안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앞서 얘기한 것처럼 자신만의 글을 쓰는 게 중요하고 네. 마지막으로 이제 키워드 잡는 건데 모든 사람들이 제품을 부를 때 네. 하나의 이름을 다 동일하게 부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어제 글을 작성한 것 중에도 이렇게 분당 맛집을 좀 쓰려고 했어요. 네네.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분당 브런치 맛집으로 키워드를 잡았는데 네. 이 키워드를 검색해보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이버상에서 사람들이 어떤 키워드를 검색하는지 봤었을 때 그 브런치 맛집으로 검색하지 않더라고요. 예. 브런치 카페로 검색을 하더라고요. 아, 브런치 카페. 그래서 분당 브런치 카페라고 작성을 하고 그리고 하나의 키워드만 쓰면 이 키워드에 맞춰서 일부만 들어오게 되는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여러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 분당 브런치 그러니까 카페 그리고 여기가 타르틴 베이커리라는 곳이거든요. 아, 예. 그래서 타르틴 베이커리 키워드까지 해서 하나 두 개 엮어서 이 모든 거를 지금 검색해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유입될 수 있게 좀 잡아보는 편이어서 이 세 가지는 항상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 그 아까 제일 중요했던 거는 그 키워드들 사람들이 어떤 거 검색하는지 그 사이트 주소 살짝만 좀 알려주세요. 블랙키위라고 블랙키위? 네 예. 제가 그- 애용하는데 네. 이거 일반 그 저는 학생 개발자가 만든 건데 네. 네이버상에서 예전에 일을 할 때는 그 연관 검색어랑 이런 걸 다 직접 검색해 봤어야 됐어요. 근데 이 블랙키위 상에서는 저는 여기랑 전혀 연관이 없는 아, 회사인데 예. 좋은 정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예. 거기서 이제 네이버 상에서 A라는 걸 검색을 했었을 때 연관 검색어도 보여주고 그리고 뭐 요일별로 어느 요일에 검색을 많이 하는지 그 다음에 월도 다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 네이버에서 블랙키위 치면 나와요? 그 사이트가? 네, 어허. 무상으로 제공되는 사이트인가요? 네 맞아요. 왜 그러지? 네, 근데 여러분들 앨리스님의 영업 비밀 하나 나왔습니다. 예, 잘 블랙키위. 챙겨주시고요. 근데 지금 제가 분당 브런치 카페 그 다음에 이제 다들 그냥 타르틴 베이커리라고만 검색 안 하고 서현 타르틴 베이커리까지도 검색하더라고요. 아, 네. 여기 이미 5개가 6개 단어가 있어서 이것만으로도 저는 풀이라고 보는데 이제 사람들 중에는 그 단어를 쭉 다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A라는 제품을 A라고 우리가 안 부르는 것처럼 그 연관 검색어를 누가 어떻게 부를지 모르기 때문에 많은 키워드를 쓰면 쓸수록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키워드가 많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제 합성을 하고 생각을 했었을 때 하나에서 2개 정도 적으면 나중에 경우의 수로 하면 그 수는 무한이어가지고 딱 그 정도까지를 적정으로 생각해요. 뭐 글 쓰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검색어도 중요한데 사실 블로그에서 비주얼 무시할 수 없어요. 예, 사진이 하나도 없는 그 포스팅은 조금 꺼려지게 되거든요. 아무튼 예쁜 사진 이런 것들이 중요할 텐데 블로그를 하든 인스타그램을 하든 좀 제 블로그를 가서 봤는데 사진이 참 예쁘더라고요. 예, 저도 봤어요. 예, 그 포토그래퍼도 아니실 텐데 어떤 일반인으로서 그렇게 사진을 예쁘게 찍는 어떤 자기만의 비결이라고 할까? 하나 정도만 알려주세요, 팁. 저는 지금 오늘의 집이라는 앱을 제일 많이 보거든요. 아, 영업비밀 2. 오늘의 집. 이것도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나오나요? 오늘의 집 지금 서비스
네. 음흠. 그냥 검색하면 나오는 곳이긴 한데 네. 이 오늘의 집이 요즘 다들 집 많이 꾸미시잖아요. 그래서 예. 인테리어 조금 하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다 이 오늘의 집 보고 있고 오늘의 집에 올리거든요. 음흠. 그리고 또 시기가 시기다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자기 그 공간들을 많이 꾸미시더라고요. 네네. 근데 저도 그런 비주얼한 걸 좀 보고 따라하고 요즘 태세에 맞춰서 해야 블로그 클릭도 올라가니까 오늘의 집을 참고하고 거기서 있는 사진들 위주로 저도 따라 찍어보고 하려고. 뭐 최근에 제가 사실 앨리스님 블로그를 들어가 봤는데 모 브랜드에서 광고 이미지로 앨리스님 방 이미지를 썼던 걸 봤어요. 며칠 전에. 요. 맞죠? 네. 그게 뭐 가구 브랜드였나요? 아니면 인테리어 브랜드? 그게 원래 사실은 네. 저의 광고주거든요. 네. 광고주인데 제가 이제 블로그를 하시는 걸 알아가지고 음. 저한테 협찬 주신 거라서 블로그 후기를 작성하는 거였는데 네. 그 후기에 사진이 마음에 든다고 하셔가지고 또 여러모로 좀 받으셨나요? 혹시? 이거는 저의 광고주다 보니까 오케이. 네 맞아요. 사진을 이제 직접 촬영을 아까 많이 하신다고 하셨어요. 어떤 도구를 이용하셔서, 어떤 카메라를 이용하셔서, 또는 어떤 방법으로 이제 이미지를 만드세요? 저는 캐논 DSLR로 사진을 찍는데 네. 헐. 제가 조명을 좀 잘 쓸 줄 몰라요. 보통 사진은 다 촬영을 한 다음에 포토샵으로 수정을 하는 편입니다. 아 근데 블로그를 시작하려면 그렇게 고가의 장비가 꼭 필요할까요? 이거 휴대폰 사진으로는 좀 힘들까요? 제가 DSLR랑 이제 아이폰이랑 비교를 해봤거든요. 아, 예. 정말 차이가 없어요. 아 없어요? 네. 정말 여러분 쓰레기. 그러면은 굳이 DSLR 쓰시는 이유가 뭐예요? 아이폰 하시는 게 편하시니까. 아니 제가 핸드폰을 블랙베리밖에 안 써요. 아. 다른 기종을 써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오. 그러니까 제 주변에 인플루언서 분들도 있는데 같이 어딜 가도 그분들은 다 핸드폰으로 찍거든요. 그래서 저는 포토샵으로 수정하지만 그분들은 다 필터를 쓰더라고요. 네네네. 그리고 필터도 종류가 많아가지고 근데 제가 사진을 찍어서 편집하는데 1시간 걸리면 그분들도 똑같이 걸리더라고요. 필터로 하는데도? 네. 아, 그 정도로 열심히 다 하시는구나. 계속 궁금한 게 그거예요. 아무튼 어떤 식으로 차별을 할 것인지 뭐 그런 것들도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남들이랑 차별화가 돼야지 오래오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아까도 여기저기서 소재를 찾는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어디에서나 꾸준하게 소재를 찾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넷플릭스 리뷰 블로거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행 블로거로 전향을 하면서 여행 다니는 거 올리고 여행 다니는 거 올리니까 또 여행이 협찬이 들어오고 아. 계속 이제 여행 관련해서 계속 하면서 이제 책도 쓰고 이랬었거든요. 음. 근데 이제 이 시기가 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1월 달에 블로그 방문자가 떨어졌었어요. 아. 그러니까 다들 코로나 때문에. 영화도 볼 수 없고 여행도 못 하고 하니까 속만 상하죠. 여행 블로그 보면 속만 터지지. 근데 코로나인데. 파워 블로그는 여기서 그냥 포기하지 않았을 것 같고 뭔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제가 그래서 1월 달에 저 여태까지 넷플릭스를 구독을 안 하다가 1월 달에 처음 했거든요. 영화를 못 보면 그래도 사람들이 뭘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한 달은 무료잖아요. 그쵸. 그래서 한 달 무료 동안 정말 많은 영화랑 드라마를 봤어요. 그래서 그걸 다 올려서 실험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 넷플릭스만으로도 유입이 꽤 된 걸 느껴가지고 그래서 이제 여행 이렇게 넷플릭스 영화 리뷰로 전향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매번 소재는 발굴하는 거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양한 테마들 다양하게 있잖아요. 뷰티, 패션, 여행, 영화, 넷플릭스. 어떤 소재가 가장 사람들한테 반응이 제일 많았고 방문자 수도 많고 그랬는지 궁금하기도 해요. 그냥 그 시기에 맞춰서 작성을 하는 게 유입이 많긴 한데 아까 얘기 드렸던 이제 블로그 인지도라는 게 있어서 네. 네이버에서 여러 주제를 올리기 시작하면 이 사람이 전문 블로그인지 아닌지 그런 좀 것 같아서. 판단을 못 해요. 그래서 저만의 주제를 여러 개를 중에서 좀 선별을 해서 한 3개 정도, 4개 정도 이렇게만 하는 정도거든요. 근데 저는 좀 그런 편이고 진짜 그 하나의 주제만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저랑 이제 대학생 때 만났던 분들 중에는 패션 뷰티로 시작을 해서 결혼 준비하면서 웨딩 블로거가 되고 아, 예. 또 결혼하고 나서는 육아나 아니면 뭐 그 외의 것으로 이제 바뀌기도 하는데 이제 아이 낳고 키우다 보면은 사실 집 인테리어 많이들 바꾸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또 인테리어 블로그로도 많이 그래서 저는 이 시기가 지나면 다시 좀 여행이 성행될 것 같아가지고 그때 쓰려고 여행 관련해서 미리미리 소재랑 사진이랑 이런 거 좀 정리도 해두고 있습니다. 공부도 막 하고 계시겠네요.
그래서 저 여행 매거진 있는 거예요. 아, 그러시군요. 이렇게 뭔가 주기적으로 자꾸 계속 쓰시잖아요. 또 이런 상태면 특정한 패턴이 없으면 매번 글을 올리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글을 빨리 쓰거나 또는 뭐 콘텐츠를 빨리 조직하는 그런 앨리스만의 뭐 프로세스가 있는지. 저는 이제 포스팅을 제품이랑 여행이랑 영화 이렇게 잡아서 좀 작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 세 개의 페르소나가 좀 달라요. 그래서 이 세 개 전부 다 어투도 다르게 작성을 하거든요. 아. 그래서 만약에 여행을 검색해서 들어온 사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영화로 쓴 글을 봤었을 때 그냥 검색으로 일대서 들어오면 제 블로그 메인을 볼 수가 없으니까 다른 사람이라고 여기는 경우도 좀 있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제품을 구입하기 전에 검색하시는 분들이 볼 수 있도록 좀 객관적인 정보를 많이 작성을 해놓거든요. 네. 그래서 뭐 A라는 제품의 맛이 여러 가지면 그 제품에 대한 맛도 여러 가지 작성을 해놓는다든지 하기도 하고 네. 여행 같은 경우에는 여행을 하면서 느꼈었던 점이나 이런 거를 좀 친구한테 썰 풀듯이 하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여행기를 읽고자 하는 분들 대상으로 좀 작성을 하고 영화는 이제 좀 다른 게 영화는 보통 영화를 보거나 이제 드라마를 봤었을 때 네. 그 내용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작성을 해놔요. 그래서 결말이 다 포함되어 있는 글을 좀 작성을 하는 편인데 네네. 영화는 보고 싶지 않은데 거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다들 그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기생충 같은 경우에도 나는 그 영화 되게 보기 싫은데 네. 다들 그 얘기만 하니까 아는 척은 해야 되겠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럴 때 끼어들 수 있도록 좀 모든 내용이 여기 있어서 매우 도움이 되네요. 네. 아, 네. 그렇지만 그래. 스포일러 포함되어 있으면 그 주인은 써놓죠. 그거 앞에 꼭 써놔요. 어. 그거 안 써놓고 저도 깜빡할 때가 있거든요. 아. 그러면은 댓글로 이제 음. 얘기가 있어요. 그럴 수 있지. 자, 그러면 이 말씀하시는 내용 들어보면 특정 유저층, 어떤 것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뭐 이런 식의 내용들이 계속 조건으로 걸리는 것처럼 들려요. 그러면 글 작성하실 때 이 글은 어떻게 읽을 거다, 어떤 사람들이 읽을 거다, 이걸 딱 타겟을 정해놓고 작성하시나 봐요. 이제 마케팅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에이전시에서 뭐 이제 제품뿐만 아니라 서비스도 마케팅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제품이나 영화나 여행 같은 경우에도 누군가 읽을 거라는 가정이 생기잖아요. 네. 그리고 대상을 명확하게 써놓으면 사실 거기에 맞춰서 들어오는 사람들도 좀 폭넓게 볼 수가 있거든요. 영화는 확실히 제가 이제 후기 결말 이걸 꼭 써놓거든요. 제목에. 네네. 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그걸 원하는 사람들이 들어오잖아요. 네. 그래서 와서 자기가 원하는 정보기 때문에 반응을 보여주거든요. 아. 근데 그런 게 아니면 사실 블로그 글은 체류 시간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들어와서 정말 그냥 바로 나가거나 이러면 블로그 인지도가 좋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 거 감안해서 대상을 정합니다. 아무튼 굉장히 탁월한 것 같아요. 네, 파워블로그로서 이제 구독자 수를 어떻게 하면 늘릴 수 있는지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거 하나만큼은 꼭 강조하고 싶다 뭐 그런 거 팁이 있으시다면. 이번 질문에도 꾸준히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블로그다 보니까 이제 이웃수라고 해요. 그래서 이 이웃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글을 쓰면 그 알람을 보고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웃을 맺었던 이유가 제가 블로그 리뷰를 작성을 할 때 영화 리뷰들 올리기도 하고 그냥 제품에 대한 리뷰를 올리기도 하니까 그거에 대한 뭐 신제품이라든지 아니면 특징이나 이런 걸 보기 위해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제가 꾸준히 올렸었을 때 이 사람도 그게 구미가 당겨지니까 이웃을 맺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하나의 주제를 꾸준히 올리는 게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궁금해 어떻게 꾸준히 할 수 있는지. 아무튼 여러분들 영업 비밀 아주 중요한 영업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단군 신화에서 나오는 호랑이 말고 곰 스타일로 이렇게 하면 되면 되고요. 또 뭐 다른 것들이 있을까요? 뭐 기본적으로 사실 예전에 저한테 한번 그런 말씀하셨으니까 블로그를 이렇게 어떤 노하우를 말씀하실 때 디폴트는 매력이다. 뭔가 어떤 요즘 유행하는 말이 매력 자본 뭐 이런 말도 많이 하더라고요. 크리에이터, 인플루언서가 되려면 매력 자본도 중요하다 이런 말들도 있는데 그 블로거가 갖춰야 될 어떤 매력 자본 이게 구체적으로 뭔지 좀 궁금하기도 해요. 이게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사진만으로 보이는 게 있다 보니까 따라하고 싶은 라이프 스타일이 될 수 있는데 블로그는 진짜 시시콜콜한 걸 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블로거 중에 매력이라고 친다면 정말 뭐 예쁘고 외모적으로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아닐 경우에 저는 아예 제 모습이 안 나오거든요. 저 같은 신비주의 경우는 전략. 예. 없더라고요. 보고 또 보고 하는 그런 게 매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앨리스가 쓴 리뷰면은 믿고 볼 수 있다라는 걸 좀 각인을 시켜줘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그게 매력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보고 또 보고 하게 하는 게 매력이라고 봅니다.